우리나라와 유럽을 잇는 신규 항공사가 취항했습니다. 인어공주 동상으로 유명한 북유럽의 아름다운 코펜하겐, 이제 직항으로 갈 수 있는데요. 과연 신규 취항 항공사 탈만할지?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사스라고 불리는 스칸디나비아 항공, 드디어 인천 코펜하겐 노선에 취항하였습니다.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작년에 제가 사스런 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그 사스런 프로모션을 진행한 곳이 바로 스칸디나비아 항공입니다. 스칸디나비아는 학창시절 세계지리 시간 스칸디나비아 3국으로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칸디나비아 3국의 주인공인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3개 국가의 국영항공사가 합병하면서 만들어진 항공사가 바로 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슬로, 코펜하겐, 스톡홀름 3개 공항을 허브로 사용하고 있고요. 비행편이 마땅치 않아 한국인들이 많이 찾지 못했던 북유럽을 여행할 때 탑승해도 좋고, 사스가 가진 유럽 내 노선을 활용하여 코펜하겐 경유 유럽 여행을 계획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스는 원래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스타 얼라이언스 소속이었는데요. 에어프랑스 KLM 그룹에서 지분을 인수하면서 스카이팀에 가입하게 되고, 덕분에 스칸디나비아 항공 탑승 시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스카이팀인 만큼 인천공항에서도 대한항공과 같이 제2터미널을 이용하게 되고, 체크인이나 수속은 K카운터를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스칸디나비아 항공은 에어버스 위주로 기단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인천 코펜하겐 노선에 투입되는 항공기는 에어버스의 중장거리용 중대형 기종인 A350-900입니다. 인천 코펜하겐을 하절기에는 주 4회, 동절기에는 주 3회 운항하는데요. 비행시간대가 직장인분들 퇴근하고 공항 가기에 좋은 시간대네요. 저는 사스 마일리지가 넘치기 때문에 지난번 미국 워싱턴 DC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이동할 때 사스 비즈니스석을 탑승해 보았는데요. 이번에 인천에 취항하는 기종과 똑같은 기종이니 함께 좌석 구경 해보실까요?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사스 탑승을 했는데요. 체크인 후에는 우리에게 생소한 항공사인 영국의 버진 애틀랜틱의 라운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다만 라운지가 다소 작고 음식도 딱히 먹을 게 많지는 않더군요. 인천에서 출발하실 땐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라운지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코펜하겐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할 땐 사스의 본진인 만큼 사스 라운지를 이용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북유럽에 위치한 사스 라운지가 엄청 괜찮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테리어 디자인 얘기할 때 북유럽 스타일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라운지도 정말 북유럽 스타일로 깔끔하면서 감각적으로 꾸며져 있고요. 음식도 막 거창하진 않아도 딱 필요한 구성으로 잘 꾸며져 있죠. 사스의 A350 앞쪽엔 총 40석의 비즈니스석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앞쪽에 총 32석의 비즈니스석이 있고, 파티션으로 나뉘어 뒤쪽에 남은 8석의 비즈니스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엇갈려 있는 스태거드 시트인데, 아시아나항공의 비즈니스 스마티움과 달리 중간 좌석이어도 양옆에 꼭 붙어갈 수 있는 좌석이 아닌 공간이 조금 떨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좌석 디자인은 그야말로 호불호 갈리지 않을 무난한 색상인데요. 검은색과 밝은 회색으로 전체적인 좌석이 구성되고, 포인트로 특유의 주황색이 쓰인 모습이 있죠. 좌석은 살짝 자주색을 띠는 천소재 시트로 감싸져 있습니다. 좌석 너비는 22인치로 대한항공 프레스티지석보다 1인치 정도 더 넓다고 보시면 되고, 앞뒤 길이는 스태거드 시트 치고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인데, 특히 1열과 9열 좌석 공간이 훨씬 넓습니다. 갤리 근처에 있어서 살짝 시끄러울 수는 있겠지만 공간적으로는 이득인 것 같고요. 발 놓는 공간이 살짝 경사가 져 있어 이 점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따가 침대로 눕히면 발을 넣을 공간도 꽤나 넉넉합니다. 공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는 완전 만족한 것 같네요. 유선형으로 매끄럽게 되어 있는 좌석 옆쪽 수납 공간은 헤드셋과 어메니티 키트가 준비되어 있고, 아래쪽엔 전기 콘센트와 USB-A 포트, 엔터테인먼트 조작이 가능한 리모컨과 옆쪽에 독서등과 좌석 컨트롤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행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꺼내두는 스타일인데, 옆쪽에 넓게 공간이 있는 점은 참 좋네요. 테이블은 좌석 옆쪽에서 샥하고 사선으로 나오는데요. 밥 먹으면 배 나오니까 테이블 모양도 U자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걸까요? 전반적으로 스칸디나비아 항공 비즈니스석의 좌석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공간 디자인, 수납, 실용성 등에서 모두 훌륭하다고 느껴지는 좌석이었네요. 그렇다면 기내 서비스는 어떨까요? 웰컴 드링크는 물 또는 크랜베리 주스로 제공이 되고요. 기내식이 본격 준비되기 전 음료로 샴페인을 한 잔 시켰습니다. 샴페인은 찰사이직 브릴 리저브가 제공이 되는데, 샴페인도 훌륭하고 잔도 예쁘죠. 밤 10시가 넘어 출발하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기내식도 간단히 나오는데요. 식사가 랩에 쌓여서 나오는 게 좀 신기하네요. 과일과 메인 메뉴, 그리고 치즈로 구성되어 접시 하나에 제공이 되는데요.
메인은 북유럽 항공사에서는 왠지 연어를 먹어줘야 할 것 같아서 연어를 먹었고, 체다치즈와 까망베르 치즈가 마르멜로라고 불리는 과일 마멀레이드와 함께 나왔는데 빵 주실 때 함께 주는 크래커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콜릿과 차가 나오는데, 초콜릿은 덴마크 초콜릿 헤드 에스칼란테이고 차는 로얄 코펜하겐 다기에 담겨 제공됩니다. 기내식은 맛은 뭐 솔직히 크게 기억에 남는 맛은 아니었고요. 밍숭밍숭한 연어의 치즈와 과일, 딱 그냥 우리가 예상할 만한 평이한 맛이고 비즈니스석 식사치고는 아쉬운 수준이었네요. 양치를 하기 위해 어메니티 키트를 꺼내봤는데요. 돌돌 말려있는 어메니티를 펼치면 약간 그물같이 되어 있는 게 신기하죠. 안쪽엔 기내용 양말과 안대, 칫솔 치약과 이어플러그, 스웨덴 스킨케어 브랜드인 베레소의 립밤과 수분크림이 들어있고요. 그러고 보니 슬리퍼가 제공이 안 됐네요. 아시아 노선에서는 제공이 된다고 하니 인천 출도착편은 제공되길 기대해보고요. 치약 칫솔도 스웨덴의 친환경 구강관리용품 브랜드 더 험블 제품인데 자국의 제품을 사용해서 어메니티 키트를 구성해 놓은 게 흥미롭죠. 화장실엔 손세정용 티슈 외에 면도용품이나 여분의 칫솔 치약 세트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내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아쉽게도 한국어 지원은 안 되고요. 대신 최근 한국어 공식 홈페이지와 콜센터 내 한국어 서비스는 오픈했다고 하네요. 최신 영화는 몇 개 있긴 했지만 한국어 자막을 지원하는 게 딱 2편밖에 없어서 영화 보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선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메뉴판에서 글자로만 써있던 음료를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좋았고요. 또 한 가지 괜찮았던 게 기내 와이파이, 비즈니스석은 비행 내내 와이파이가 공짜입니다. 요즘 전세계 항공사가 적어도 비즈니스석에서는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인데 왜 이런 건 국내 항공사에서 항공계 트렌드를 안 쫓나 모르겠네요. 기내식과 기내식 사이에는 뒤쪽 갤리에 비즈니스석 승객들을 위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각종 칩과 프로틴바, 초콜릿, 와인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저는 큰 봉지 하리보를 주는 게 기억에 남네요. 당연히 좌석은 180도로 펼쳐지는데요. 별도 매트리스는 없고 베개와 담요만 제공되는데 스웨덴의 유명한 명품 침구 및 가구 업체인 덕시아나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어쩐지 촉감부터 다르다고 생각했고요. 특히 담요가 기내용 담요 특유의 폴리 느낌이 아닌 완전 면이기 때문에 훨씬 푹신하고 잠도 잘 옵니다. 미국에서 덴마크 코펜하겐까지는 굉장히 멀어 보이는데요. 사실 워싱턴에서 코펜하겐까지는 7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장거리보다 중거리에 가까운 노선입니다. 눈 잠깐 붙였더니 바로 아침 식사가 준비됐는데요. 블루베리와 딸기가 들어간 오트밀과 햄, 치즈 등의 콜드컷, 그리고 메인은 오믈렛이 나왔습니다. 아니 오믈렛에 웬 고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흰소 같지? 버섯이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빵이 함께 나왔고요. 역시 이번에도 약간 아는 맛이죠. 워싱턴 코펜하겐 노선도 밤비행이지만 인천 코펜하겐 노선도 밤비행이기 때문에 사실 기내식은 비슷한 수준일 것 같고 여기에 한식 메뉴 정도 추가되지 않을까 싶네요. 역시 초콜릿이 제공되며 마무리됐는데 기내식은 솔직히 비즈니스석에 걸맞은 구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최종 목적지가 파리였기 때문에 코펜하겐에서 환승해서 다시 파리까지 가는데요. 사스도 여타 유럽 항공사들과 같이 유럽 내 비즈니스석은 그냥 일반 이코노미석과 똑같고 가운데 좌석만 비어가는 형태입니다. 짧은 비행이다 보니 큰 상관은 없지만 모르고 탑승하시면 아니 비즈니스석인데 사기당한 거 아니야? 하고 놀라실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비즈니스석이다 보니 짧은 비행 시간에도 기내식이 나오긴 하는데요. 단 따뜻한 음식은 아니고 샐러드와 후무스와 같이 차가운 음식이 제공됩니다. 스칸디나비아 항공 발권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현재 스칸디나비아 항공은 사스고, 사스플러스, 사스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좌석을 분류하고 있는데 10월 1일부터는 우리에게 더 직관적인 사스 이코노미, 사스 프리미엄, 사스 비즈니스로 이름이 바뀔 예정입니다. 같은 사스고 안에서도 가장 저렴한 사스고 라이트의 경우 위탁 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LCC 아니고 FSC이지만 위탁 수화물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고요. 또한 이코노미석의 경우 전기 콘센트가 없고 모니터 밑에 USB-A 포트만 있어 노트북을 이용하실 때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의 경우 좌석이 더 여유 있는 건 물론 공항에서 패스트트랙과 우선 탑승이 가능하고 기내 수화물도 2개, 붙이는 수화물도 2개까지 제공됩니다. 거기에 기내식도 3코스 밀로 준비되죠. 스칸디나비아 항공은 스카이트랙스 선정 3스타 항공사이고요. 제가 느끼기에도 중동이나 싱가포르 항공과 같은 탑티어 항공사는 전혀 아니고 동아시아 국적사 같은 5성급 항공사도 아니고 베트남 항공 정도의 3, 4성급 수준 항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만큼 가격이 저렴해야 하는데 판매되는 가격을 보면 딱히 저렴한 느낌은 아니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네요. 대신 노르웨이나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 여행하실 때 여러모로 편리하다는 장점,
그리고 A350의 비즈니스 좌석만큼은 정말 괜찮은 것 같다 정도로 긍정적인 면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승무원분들 서비스가 정말 친절합니다. 북유럽 하면 뭔가 무뚝뚝하고 차가운 느낌인데 그건 저의 편견일 뿐, 승무원분들 서비스는 정말 외항사 중에서도 굉장히 섬세하고 따뜻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항공사든 인천에 취향하는 항공사가 많아지는 건 좋죠.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